안녕하세요. 오야스 빵대입니다. 예. 그럼 먹으면서 합시다. 먹으면서. 새 마트에서도 팔잖아요. 예. 마트에서 팔기 때문에. 항소 제출했어요. 항소장 제출했고. 민사재판, 형사재판이 좀 달라요. 민사재판,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판결 받았으면은 7일 이내에 빨간 것이 빼고 7일 이내에 하고 항소를. 민사 재판 경우에는 제가 송달이 놀러 오잖아요. 판결을 받은 날부터 2주, 응? 2주까지 가능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서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판결문 받기 전에도 예를 들어서 뭐 빨간 글씨 꼈고 뭐 판결물이 늦게 올 수가 있잖아요. 판결문 안 받았어도 그냥 미리 가서 해도 된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뭐 이유 뭐가 어찌고 저찌고. 그래서 이제 항소장 제출했고요. 2심부터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고 그래요. 배보단 배꼽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제 입장에서. 참고만 해주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고를 넣을 때 그 수익자, 계약자, 피보험자 다 같이 다 본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수익자 따로 계약자 따르고 피보험자 따로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2010년에 의료 시비를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뭐 치료 같은 거 이제 의료 보험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면 뭐 4만 원이야.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10,000원을 공제를 하고 3만 원을 지급을 해주세요. 청구를 하면은 하루 이틀 만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 보험마다 틀리고 뭐 30% 까는 데도 있고 어느 시점에 계약한 게 틀려. 그 약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거는 신청하지만 그냥 일반 물리치료를 받아. 예를 들어 감주사, 뭐 감기, 내과, 뭐 엉덩이 주사 받고 약을 치워. 그러면 5,000원 나와. 예를 들어서 누가 그걸 청구를 해요? 10,000원을 공제하는데. 그죠? 물리치료를 내가 받아. 물리치료를 받는데 7,000원 나왔어. 그걸 어떻게 청구를 하냐고. 그런 거.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도수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도수치료가 맨 처음에 저는 도수치료가 뭔지도 몰랐어요. 도수치료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도수치료가 뭔지도 몰랐어. 그래갖고 누가 약관 내용을 다 알겠나? 정확히 알려면은 뭐겠어요? 담당자한테 보험회사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보험회사 담당자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물어봤죠. 도수치를 받으려고 하는데 1년에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그리고 서류가 뭐뭐 필요합니까? 그리고 얼마까지 보상됩니까?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도수치를 1년에 180회까지 가능하고 25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서류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 보내면 된대요. 자, 그래서
2019년도에 전화를 했던, 그래서 2020년 또 2019년도에 한 두세 번 받았겠죠. 이제 겨울 정도에 제가 전화를 했으니까. 그래갖고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한 30회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도수치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병원에서 15만 원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5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병원비 내고 영수증하고 세부내역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보험회사에다 제출을 해. 응? 인터넷에 뭐 사진 다 찍어 그냥 모바일로,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그러면 오늘 지급을 하든지 늦어도 내일 지급을 해. 아주 쉽게 해서 아침에 오전에 제가 진료받고 치료를 받으면 오후에 들어와요. 오후도 2시에 안정도에 오면 그날 4, 5시에 보내주던지, 아니면은 좀 4시, 5시 병원 가면 그 다음날 어쨌든 보내줘. 하루 이틀 만에 해줬다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2021년도에는 2020년 30회도 갖고 2021년도에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게 시간이 많이 남고, 도수치료마다 다 틀려요. 그 병원마다 다르고, 병원에서도 뭐 2명 있고 3명 있잖아요. 그 사람 해주는 게 또 달라. 나랑 맞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병원마다 스타일이 또 다르고, 시스템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시간짜리가 있고 30분짜리가 있고 금액도 다 달라. 14만원짜리가 20만원짜리가 있고, 찜질하고 물리치료 받고 또 따로 도수치료를 받고 그런 식으로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저는 몇 군데를 또 다녔어요. 익산 몇 군데, 뭐 대전 몇 군데, 서울경 몇 군데, 좀 저한테 많은 데를 차지하니까, 그나마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니까, 나사야 보기, 보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특히 보기 좀. 그래서 그래도 쭉 받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2022년 1월 한 10회니까 그 해는 작년이었죠. 그 해는 처음 받는 거였잖아요. 아주 쉽게 해서. 어차피 그 해도 180번 안 넘고 150번 받았으니까 세분의 영수증 갖다 댔고. 자, 그러다가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그날 새해부터였죠. 2월 13일경에 이제 청구를 했는데, 뭐 문자가 와. 의학적으로 도수치료는 나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먹어줘줘. 저 같은 문자가 제 입장에서는 뭐요 이게. 그러다가 또 거기서 한 보름이나 한 달 있다가 무슨 뭐 전화가 왔어요. 그 어떤 여자한테, 보험회사 뭐 보험회사인데요. 아니, 병원을 여기저기 여러 군데 가서 도수치를 많이 받았네요. 아이, 그런데요. 우리가 조사도 나갈 수 있다고. 나가세요. 왜 그런 전화를 나한테 하냐 이거죠. 그죠? 이제 아내들은 제가 보험 사귄 줄 알았나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막 매스컴 많이 나왔잖아요. 막 짜고, 병원 원장과 환자하고 짜고, 혹은 자기네들끼리 짜고 병원을 안 갔는데 간 것처럼 하고 막 그런 게 걸렸어. 그런 놈인 줄 알았나 봐요. 알아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어쨌든 제가 병원을 많이 다니니까 지네가 손해보잖아.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다른 전화가 와고, 무슨 뭐 손해사정사를 보낼 테니 사인을 해야 보험금 지불해 주세요. 나 참 어이가 없죠, 여러분. 응? 난 그렇게 못 오겠다. 그럼 우리도 지불 못 해주겠다, 그네. 지금 상적으로 그게 제 입장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처구니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한 걸로 일단 그때 3월 달인가 신청을 했죠. 그 거시기에다가 3월 달인가 4월 달 정도 켰어요. 그 거시기 어디죠? 금강원에다가 답변이 6개월 있다 왔어. 그러니까 늦을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9월 달인가 금강원에서는 왔는데, 그러니까 미리 저는 7월 달에 이제 법원에다 걸었죠. 근데 소송을 걸었죠. 근데 9월 달 추석 끝나고 안쪽 저쪽으로 답변이 온 게 의류 자문 동의서를 사인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안 해준 거래요. 자, 제가 그래가지고 뭔 사인을 뭐 이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해갖고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청구를 하니까 계속 지급을 안 해줘요. 청구하니까 지급 안 해줘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지급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의류 자문 동의서에 사인을 해줘야 지급을 해요. 그 의류 자문 동의서가 대간절 뭐냐? 그게 그랬더니 제가 다닌 병원을 가서 진료 기록지를 다 뽑아가지고 뭐 무슨 전문가한테 가서 제가 지속적으로 도수치를 받아야면은 지급을 해주고, 뭐 1년에 20회만 받아도 된다면 20회 받고, 도수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은 지급 안 해준.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아니 제가 간 병원에서 진단서나 소견서 갖다 내면 된 거잖아. 내면 되는 거지. 물론 어 지네는 그걸 또 믿을 수가 없대요. 어? 그러면 대학병원을 저랑 대학병원을 같이 가서 진료를 받고 하던지, 아니면 내가 다닌 병원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는 건지, 자기네들 30분 동안 그 도수치료사 양의 구하고 지급을 해줘야 하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놔둘 수 있는 건지, 이 정도 이르기 가능한지, 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뭔 족같은 소리냐고요 여러분. 응? 그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문제 때문에 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니 그러면은 그거를 진작에 하지 왜 150번 받을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했냐. 그러니까 지금 오는 거라. 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180번이 맞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네들이 손해보고 매스컷 나가고 지네들 손해보고 와 위에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사람들은 이런 거 갖다 법적 가지고 지급을 안 해주는데, 그리고 제가 뭐 특약이, 그러니까 가입한 게 어느 시점에 따라 달라요. 2012년도에 가입을 한 건지, 뭐 2017년 이후에 가입하는 전에 한 건지, 또 2021년 가입한 건지 틀리다고. 제가 만약에 지금 보험 가입을 할 때 뭐 특약을 내야 한대. 지금 가입한 사람들은 특약을 넣어가지고 1년에 뭐 20회까지 가능하고, 무슨 혹은 1년에 50회, 뭐 1년에 20회 가능하고,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또뭐 10회 이상부터는 뭐 좀 낫는다는 걸 그것까지 떼야 한다. 그렇게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응? 원래 180번이 맞다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손해율이 커서 룰을 좀 변경해서 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뭐 내가 잘못 알고 있다네. 어? 말이 되는 거냐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걸로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수익자가 제가 아니라고 기각을 한대요. 또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지금 아니 우리 어머니가 수익자는 지네들이 상관이 없대요. 그래 변경을 했어요. 또 작년에 그 보상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사기친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되잖아 보상 받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머니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줘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 사건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다시 변경을 하면 저한테 준대요 보험금을. 수익자를 변경,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우리 엄마한테 주지 말고 보험금 나한테 줘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수익자를 어머니로 해놨으니까 내 앞에 놓으면 그 보험금을 준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응? 180회가
맞는데 지네 마음대로 룰을 변경해가지고 지급을 안 해주겠다 그 사건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고를 쉽게 해서 원고를 어머니로 했어야 하는 건 아니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자를 나한테 하면 뭐라고 할 건데 뭐 나한테 보험금 이제 지급할 거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법정까지 갔겠어요? 어? 참고만 해주시면 그 말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할 거예요. 일단 항소했으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형사재판에 누구 사람 뚜루 팼거나 살인을 저질러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몇 천만 원, 몇 억 해서 변호사 사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계산만 해. 아 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트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앞으로 80세,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데 80세까지 보장받는 건데 응?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고 봐요. 제가 2020년도에 2, 3천만 원 부원금 지급받았죠. 물론 저도 만 얼마씩 들어갔지만은 공제연계 몇백 들어갔지만은 병원이나 그런데 몇 천만 원 매출 올려줬죠. 따지고 보면은 그거예요. 1년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10년이면 1억이야. 20년이면 2억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몇 억 투자해서 변호사 한 거 아니야. 이 보험회사도. 응? 엄청 잘 나가는 사람으로. 나 하나 이겨먹으려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응?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 1,000만 원이 들어갈지 1억이 들어갈지 몰라요. 변호사 선임비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앞으로 이 새끼들이 간 못 보게 하려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오늘 한두 평 항소했다. 항소했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 선임 20명 변호사 선임을 한다 알아보고 있다. 변호사를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계속 하면 뭐 대법원까지 갔는데 내가 또 졌어. 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또 다시 하면 되죠, 여러분. 다시 오고 뭐 그때는 1억이라고 하면 되겠네. 참고만 해주시면 합니다. 피해보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즐겨야 돼, 즐겨야 돼요.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예. 보험도 이름 있는데 뭐 삼성이나 현대나 막 그런 데다 넣어야 돼요. 뭐 개촉 같은 데다 넣으면은 제꼴장 나니까.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로는 원고를 수익자, 계약자, 피보험자 다 떠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이름을 저처럼 이렇게 된 상황이면은 이제 청구 취지 그 내용을 잘 써야죠. 항소 유유서 저는 이제 항소 유유서를 잘 써야죠. 예, 참고만 해주세요. 일의 본질을 정확하게 참고만. 판사는 그 1심 판사는 뭔 내용인지도 모르나 봐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저는 분명히 항소 취지를 잘 썼거든요. 아예 소장 취지를 왜 소송을 왜 하냐. 이래 해서 이래 육하원칙을 써도 됐거든요. 뭔지도 몰라. 그러다 막 이게 뭐 언제부터 못 받은 거냐라고 이러고 뭐 이상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 전주에서 하고요. 2심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거기서 저는 졌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편해요 마음이. 이겼으면 불안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겼어. 그럼 제가 이겼어요. 짜내가 항소하면 또 어떻게 될까? 막 더 잠 못 잘 것 같은데. 제가 져서 더 기분이 좋고 더 행복하다. 처음엔 조금 근데 좀 기대를 안 했으니까 좀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아무튼간에 뭐든지 기대 안 하려고 그래요. 이심 졌으면 좋겠어요. 대법원까지 이제 어, 가서 이겼으면 좋겠고 그때는 참고만 해도 만약에 지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법으로 해야 하는 거지. 이거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여러모리 해서, 대법원까지 일단은 끌고 가려고 그래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 대한민국 일단 법이 있으니까 법으로 오는 거. 그 제가 여러분 갑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를 금감원에 다 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금감원 상대로 감사원에다 신고를 맨 처음에 거시기가 간에한테 국무총리실에다가 냈어요. 국민신고. 근데 간에가 다시 금감원에다 이거 내용을 보내. 말이 돼요 이게? 국무총리실이 왜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감사원에다 신고를 했어요. 제가 따로 감사원에서는 몰라요. 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 또 국민 권익인가 뭐 있잖아요. 뭐 국원이 뭐 있어요. 국민위원회인가 뭐 있어요. 잘 똥따 이름이 길어가지고 거기는 3개월 된 정도 전에 했는데 보류를 하고 있어요. 참고만 해주시면 합니다. 금강원이 있을 필요가 없죠. 무슨 말씀인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 아무튼간에 또 이런 일 저런 일, 전 이랬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걸 알려주고요. 무슨 말씀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꼭 도수치료만 아니더라도 야내가 뭐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무슨 암 수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치과가 됐던 뭐 아무튼간에 어떻게든 야내들은 안 해주려고 해요.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막 소를 더 띄어갖고라네 어라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약관대로 해야 하는데 약관에도 없는 걸 지네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참고만 해주시면 합니다. 어떻게든 지네들이 손해율이 크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합니다. 그렇다. 네. 됐죠? 또 사건 사고나 맛집 투어 기대해 주시거나 사건 사고 일어난 거 제가 먼저 있었다는 것도 또 알려드리고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맛집 투어나 그런 거 기대해 주시면 합니다. 예. 또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어머니는 방송이 한다 하니까 한 10분만 한다고 하니까 막 그거 갖다 버리라고 씹어먹으려고 어찌저찌 하는데 그냥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시고 저도 못 먹었네요.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예, 항소했고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야스 빵 됐어.